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큐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상장 종목들 제가 IPO 할 때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PO 종목들 같은 경우 그 뭐 얼마나 수익이 난다고 또 매수도 많이 못하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케어맨 아카데미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상장 후에 보통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낮은 구간, 저점 구간이 보통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 구간에 들어선 것이 바로 엔젤 로보틱스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충분히 모멘텀이나 이슈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영업이익이 나타나거나 실적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 같은 거는 없어요. 다만 이 종목들이 앞으로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고 또 금리 인하기가 또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한 번 정도 가치를 또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장 후에 저점 구간 형성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또 복 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10월에 하든 9월에 하든 뭐 언제 하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테마가 또 같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엔젤 로보틱스는 삼성전자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LG전자 쪽 관계 쪽하고 더 많겠죠. 자,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시장에서 큰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IPO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보면 금리가 계속 높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락을 하는 내용들이 나왔고 또 매크로도 안 좋았고요. 최근에 보면 다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어떻게 돼요?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상승 여력이 또 많이 있다. 최근에도 또 단기적으로 상승한 폭도 없잖아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뭐 굳이 뭐 보픽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훨씬 더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항상 뭐 보유수가 풀리지 않습니까? 이미 기초적으로 단기적으로 풀릴 것들은 대부분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연초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충분히 공백 기간이 있다. 자, 그럼 그 공백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것들은 한 번 정도에 보다 주가의 리바운딩 정도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해야 되고요. 또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뭐 하라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의료기기 관련된 뭘 허가도 다 받았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나 내용들도 신문 기사에 접해서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랑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료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불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이 나와서 병원에서 사용하거나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용 하고요. 산업용을 갖다가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따갔고요. 동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가속기하고 컨트롤러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가 되어져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핵심 부품인데 이게 없으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 모듈들을 갖다가 활성 생산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검증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하고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초창기니까 당장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웨어러블을 하다 보면 좀 무게가 좀 나가거나 이런 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간편화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보면 일단 생활용으로 보면 등산 이런 거 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워킹 보조 정치로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엔젤 로보틱스가 현재 그러니까 뉴스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가치는 좀 좋구나라는 것들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려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낮은 구간에만 사면, 그죠? 앞으로 꾸준히 뭐 기복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뭐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도 그렇게 일단 단기적으로 보든 사실 길게 보든 앞으로 미래의 웨어러블 로봇이 충분히 우리가 생활화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많이 생활화 될 거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호매수 물량 우리가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지금 1년에서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 풀립니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정도 매도 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기본적인 주가 가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들이 쓰요.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저는 일단 단기 물량은 다 소화가 되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급한 사람은 이미 정리했겠죠. 그쵸? 예, 그런 점 보시고요. 어쨌든 영업이익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흑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예상이 나온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뭐 아주 멋있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고요. 적자는 지속이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다가 저도 뭐 크게 이야기 드릴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뭐 우리가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분들이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볼 만하구나. 또 이 구간이면 충분히 우리가 커버해볼 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벌써요. 우리가 주가 지난 지가 3개월은 넘었으니까 단기 물량들은 이 구간에서 나왔다. 1차 부분은 이것서 나왔고요. 이 2차 부분이 가장 더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매크로가 이제 좀 안 좋았던 내용들이고요. 여기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 형성된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바로 뭐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매크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이 구간은 제가 다른 종목도 비교할 때 이 부분은 이제 배제하고 보자. 이런 경우는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정도가 낮은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 다시 다른 부분들도 이야기 드려보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요. 하고 나는데 보통 뭐 이런 경우는 보통 30% 정도는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꾸준히 매수해주는, 그래서 분할 매수를 그다음부터는 꾸준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전저점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여기 말하는 2만 1,000원, 2만 뭐 500원 뭐 이런 구간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2만 5천원 정도 사이하고 지금 현재 구간 정도 사이면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보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포인트를 만약에 잡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올라갈 것이 확실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낮은 구간에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고 다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물량을 다 소진했단 말입니다. 뭐 1,000만 원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한 300 사고 밑으로 분을 다 했는데 그걸 다 맞추고 나서 평균 매수 단가가 2만 5천 원이었어. 근데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져 버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더 하방으로 내려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배드 시그널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정리하거나 또 부분 정리하고 다시 사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상방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반기에도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던지고 받고 하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도 영업 적자잖아요. 4분기 정도 돼야지 좀 반응이 온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뭡니까? 그죠? 예, 대부분이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감각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장기적으로 좋을 거야 이렇게만 보시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신경을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것도 월 단위로 해서 나가야 된다. 내가 뭐 앞으로 10년 정도 볼 거야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내년도 우리가 가는 3월 그 사이까지 중간에 사이에서 수익 나오는 구간에 있다면 수익 실현할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 좋게 보면 지금 뭐 32,500원 뭐 아니면 뭐 35,000원 이 정도만 봐도 전 충분히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도 할 수 있고 좀 더 높게 보면 4만 원인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가면 되지 않나 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의 포인트를 좀 잡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매수하면 가면서 그 단가 드리블을 갖다 할 수 있는 연습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경험치가 많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대부분 극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지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못하는 것들이 뭐다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단가 드리블을 잘 못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매수할 때 경매하듯이 말입니다. 잘 사주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30% 매수하고 그 아랫부분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예, 계속해서 일정 구간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2% 떨어져서 분할 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래쪽으로 한 5% 내려오면 또 매수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해주는, 그래야지 이게 단가 컨트롤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래로 눌리고 음봉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양봉 보는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좀 더 센스가 있으면 그걸 좀 더 활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죠. 상승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뭐 내가 한 300을 샀던 400을 샀던 그 정도에서 뭐 20%, 30% 수익 나면 그건 뭐 나쁜 겁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투자 금액이 지금 종목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접근하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영업정자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드리블. 내가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항상 민감하게 드리블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내가 주식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드리블 같은 건 난 관심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영업이익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좀 눌렸을 때 사는 것들. 그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거 가셔야 되고요.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치가 많을 거예요. 이 종목은 뭡니까? 성장주고요. 그런 성장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안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죠.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이 의료외 같은 경우도 뭐 그거 뭐 주가가 상당히 뭐 400% 이렇게 500% 올랐는데 그리고 주가가 빡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커버링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가는 것들이고 지금은 어쨌든 눌러 들어온 구간이잖아요. 낮게 형성된 것들은 항상 잡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 테마에서 앞으로 이제 가장 그 현재 IPO 한 것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 또 신규 상장 종목에서는 엔젤 로보틱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오는 이슈는 글쎄요, 이제 공장형 로봇에서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변해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나름 포인트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